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5%나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정작 다우와 S&P는 둘 모두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동안 조정이 좀 있었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고 볼 수 있겠고, 다우와 S&P는 그동안에도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1,400달러와 3월로 종료되는 실업수당의 연장 등이 담겨 있죠. 우선은 부양책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다만 부양책이 통과된 이후에 1.4%대까지 안정됐던 채권 금리가 1.5% 초반으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게 결국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면 다시 채권 금리의 상승이 기술주들에게 압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1.5%, 6% 정도의 채권 금리는 이제 시장이 다 소화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도 과연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기후 고문이 현재 그린 액트라고 하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부흥 사업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현재 테슬라 같은 기업이 받고 있지 못한 세액공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와 GM은 차량 판매 시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 부분이 복구가 된다면 미국 전기차 업계에는 또 한 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3월 중에 그린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루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애플의 경우 최근 반등하는 나스닥 분위기에 맞춰서 바닥 대비 약간 반등할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그렇게 힘이 강력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인 2,900달러 부근을 정확하게 찍고 현재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이번 하락에서 이전 박스권의 상당 부분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그 윗부분의 새로운 박스권에 진입한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새로운 박스권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등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데, 근데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팬데믹 이후에 나스닥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덜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애플은 최고가 근처에서 지금 20% 가까이 빠진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죠. 애플이 최고가였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거의 3배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 회귀 원칙이라고 하죠. 평균보다 지나치게 올라갔던 거는 다시 내려오고,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았던 거는 다시 올라온다. 그런 원칙에 따라 현재 수익률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떨어진 거고, 별로 안 올랐던 만큼 더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최근에 나스닥 조정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 중 하나인데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박스권의 하단 부분의 지지선을 유지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고 향후 재반등을 다시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퀘어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퀘어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퀘어의 주가도 빠르게 전고점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종 자체가 다가오는 10년 동안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던 주식들이 허다했던 친환경 섹터의 경우 마찬가지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니오의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절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 거의 30% 이상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드도 바닥 대비 30% 이상, 피스커도 바닥 대비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 외 대부분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했던 친환경 주식들이 30%에서 40%까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섹터도 이번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심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4차 산업혁명 바이오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텔라닥의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308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의 경우에도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100달러를 찍은 이후에 무려 30%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에서 나타난 지금 이 하단 부분의 망치형은 망치형 모양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망치형 모양입니다. 망치형의 경우 하락 추세가 상당히 지속된 다음에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 가장 의미가 크거든요. 조금 떨어지다 나온다든지 바닥권이 아닌 곳에서 나온다든지 하는 모양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퍼는 220달러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60% 가까이 하락할 때까지 줄창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전 저항선 부근인 바닥권에서 하락 추세 끝에 나온 망치형, 그리고 밑꼬리가 굉장히 긴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반전 추세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겨우 35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장 초반에 무려 69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았다가 그 이후로는 줄곧 하락을 해서 50달러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열리자마자 샀던 사람들은 사자마자 거의 20% 정도 물렸을 가능성이 큰데, IPO 주식을 초반에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도 너무나 심하고 주가 자체가 기업 가치와 아예 상관없이 책정되어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IPO 주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가가 안정이 된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고요. 아마 쿠팡은 이날 이후에도, 오늘 이후에도 당분간은 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쿠팡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는데요. 일단 조만간 쿠팡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려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는 알리바바는 최근 그룹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최근에는 알리바바보다도 오히려 바이두가 훨씬 분위기가 좋죠. 바이두 역시 이번 나스닥 조정 때 크게 타격을 받아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쿠팡과 바이두 중에서 종목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쿠팡을 고를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우선 해보고요. 그 다음에 IPO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진입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아쉽게도 간발의 차이로 700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4.72% 상승한 699.6달러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00달러 전후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00 정도의 매물대에 막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차트를 보면은 밑꼬리가 굉장히 길죠? 이거는 이 700의 저항선을 뚫으려다가 실패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거를 매수 세력이 금세 다시 밀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딱 700에서 주가가 완전히 납작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죠. 이건 지금 저항선을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며칠 내에 이 저항선을 녹여낸다면 금세 다시 700달러대에 진입을 해서 위를 향해 쭉쭉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해서 예전만큼 깊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이중바닥 모양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이 $700 매물대를 결국 녹여내고 금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긴 한데 주가는 뭐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이 가격대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3달 전 테슬라가 S&P에 편입하던 날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몰렸던 바로 그날의 주가입니다. 그 이후로 $900까지 갔다가 다시 $540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지금 이 가격대까지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이 이후의 주가 흐름을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00의 저항선을 생각보다는 금방 녹여내고 위로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가 중국에서 고객 불만이 가장 없는 자동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중국의 승용차의 불만 접수 대수는 꽤 높습니다. 1만 대당 무려 31.9대나 되고요. 그런데 모델 3는 이런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만 접수 건수가 적은 1만 대당 0.7건의 고객 불만 접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결과고 품질 좋기로 유명한 토요타의 야리스도요. 1만 대당 5.4건이나 불만 접수가 있었고 BMW 5 시리즈도 16위, 그리고 아우디 A3도 33위, 그 다음에 월드 베스트셀러인 혼다이 시빅도 39위입니다.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불만을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 표에서 보여주듯이 기존 자동차 명차들이라고 하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이런 회사들의 차량의 품질이 생각보다 테슬라에 비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여러 품질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자동차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우와 S&P는 여전히 계속해서 좋고 나스닥은 한번 크게 조정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중인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 회복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다시 추세적으로 조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되돌아오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시장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